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남자에게 눈물을 짜내는 고통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만성 전리성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시기는 한 2006년도 겨울 2006년도 뭐 겨울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날이 추우니까요. 이제 사무실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사무실 건물 자체가 이제 약간 조립식 형태를 좀 띄었습니다. 조립식 형태를 띄다 보니까는 히터를 돌려도 우풍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사무실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하면 뭐 얼음이 얼어 있는 듯한 그런 저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무실이 좀 냉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석유 그 난로도 막 피우고 그런 저거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겨울에 이상하게 그해 겨울에 하루에 뭐 출근하면은 30분에 한 번씩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분에 한 번씩 막 이런 이제 사무실 이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겨울에 그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이제 뭐 화장실 갈 때마다 이제 사무실 밖을 나가서 사무실에서 바로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밖을 나가서 뒤로 돌아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이제 막 이제 창기운하고 이제 이게 접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좀 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정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는 전립선 질환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질환은 이제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이제 비뇨기과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편도 많이 하고, 왜냐면 뭐 30분에 한 번씩 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데 소변을 누르러 가도 뭐 나오는 양도 많지도 않은데 계속 30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이제 불편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방문을 했죠. 병원에 방문을 하니까는 증상을 얘기하고 방문하니까는 뭐 전립선염이 검사를 하더만 이제 전립선염이라고 하면서 이제 약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달치 약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뭐 한 봉다리 한 달치라도 막 이만한 봉다리 한 봉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타가지고 약 이제 오면서 약의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이제 마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진료하신 이제 비뇨기과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처방약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이제 말씀이, 목소리가 이제 웃는 목소리더라고요. 웃는 목소리로 평생 먹어야 한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만 해도 이제 나이가 어릴 때인데 뭐 20년 전이니까 남은 세월을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게 좀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돌아오자마자 뭐 전립선으로 불편했던 게 이거는 온데간도 없고 이거 평생 먹을 수는 없다 해갖고 약을 그냥 한 번도 한 봉지도 먹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이제 버렸죠. 이만큼 한 봉다리를 그냥 버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때 이후로 전립선 질환이 이제 계속 악화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염이라고 했는데 약을 이제 아예 안 먹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병원에 가서 더 이상 이제 진료받을 생각도 이제 안 하고. 하여튼 그때 이후로 이제 한 4, 5년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소변을 보려고 하면 이제 불에 데인 듯한 그런 이제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뭐 전기로 막 찢어지는 찌릿한 통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한번 이래 증상이 확 나타나면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찌릿하게. 근데 이제 이 전립선 이제 이 통증이 이제 1년 단위로 해가 바뀌면서 이제 이게 저 통증의 강도가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나타나는 횟수도 달라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소변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해에는 뭐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통증이 생기다가 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뭐 1년에 한 2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번 정도. 또 뭐 한 3년 차 되니까는 이제 하루에 한 3번 정도. 소변을 보러 만약 한 5번에서 6번 정도 간다고 그러면은 한 3번 정도 그래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한 4년 차 되니까는 이제 거의 한 5, 6번 중에 한 4번은 뭐 이제 생기고, 또 한 5년 차 되니까는 이거는 이제 소변 보러 갈 때마다 이제 그런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5년 차 지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소변 보러 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아니면 뭐 서서 남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통증이 갑자기 이제 오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와, 그때는 막 그냥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서 있을 적이라. 앉아 있을 때는 그나마 나은데. 그래가 이거 뭐 이제 뭐 통증의 강도라든지 나타나는 횟수, 이거는 이제 뭐 소변 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통증이 막 이제 수시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뭐 이 통증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소변을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소변을 이제 보려고 이제 앞에 서면 벽을 짚지 않으면은 막 쓰러지는 그런 이제 통증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짚지 않으면은 막 통증 때문에 소변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을 보다가도 이제 통증이 너무 막 심하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못 주니까는 자동으로 이제 소변이 나오다가 중간에 끊기고 소변이 그냥 밑으로 그냥 흐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바지에 오줌을 이제 흘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바지가 막 젖고 뭐 이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거의 이제 뭐 막 가는 상황이에요, 그냥. 좀 심각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벽이 없는, 이제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뭐 야외에서 만약에 이제 소변을 봐야 될 증상이 생겼다 이러면은 그냥 나무 가지라도 어디 뭐 풀 한 폭이, 마른 풀 한 폭이라도 잡아야 이제 소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삽자루 같은 거 있다면 삽자루를 짚고 이렇게 소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 증상이 이제 계속 이제 뭐 심각해지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전립선 염이라고 처방을 진단을 받았던 그로부터 한 12년 정도 이제 경과가 이제 된 거예요. 2018년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남성 생식기로 이어지는 이제 방광과 전립선 샘이라고 하기도 하죠. 전립선을 구성하는 이제 이 세포의 모세혈관이 피떡이나 이제 어혈 쓰레기 이걸로 이제 막혀서 혈액순환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하면서 이제 자연정열학회에서 발간한 그 이제 이론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추해 보니까 이거 배뇨생식기 동맥과 배뇨생식기인데 동맥도 이제 흐르니까
작은 이제 혈관들에 쌓인 어혈 쓰레기 문제라고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제 손으로 이거 남한테 어떻게 뭐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갖고 제 손으로 이걸 이제 그 어혈을 뽑아내는 전립선 부항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전립선이라는 부항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전립선은 그 몸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전립선 그 안쪽에 이제 대고 할 수는 없고 그 이제 남성 고환하고 그 항문 사이에 이래 만지면은 남성의 성기 뿌리 쪽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몸통 뿌리 쪽에 해당되는 그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압니다. 그 뿌리 쪽에 거기다 이제 그 고환하고 항문 사이에 뿌리 쪽에 거기 이제 만져지는 거기에다 대고 이제 어혈을 뽑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만약에 하루를 했다. 그러면 또 뭐 한 열흘이나 일주일 있다가 또 이제 한 번 하고 또 열흘이나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이걸 이제 3번을 한 거예요. 3번. 3번을 하고 나니까는 그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야, 진짜 이건 뭐 신기함을 떠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제 그 통증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통증이 이제 불시 한 번씩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그 원인이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달아서 한 6, 7번 계속 해줬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 3번을 끝내고 마니까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통증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이거 이제 전립선 이제 부항을 하기 전에 통증이 한 100이라고 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한 50, 10도 아니고 뭐 5도 아니고 뭐 한 살짝 찌릿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증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뭐 2, 3, 2%, 3%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때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99.9%는 해결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전립선 질환이 생기면 어떻든 이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평생을 이제 지금도 평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자연정혈요법에 이제 엄청난 효과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제 몸으로 직접. 산증인이죠, 산증인. 전립선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저는 이제 약을 아예 안 먹고 버텼으니까 심각하게 이제 증상을 거의 엄청난 그 통증의 강도를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몇 년 동안. 근데 이걸 이제 자연정혈요법을 제가 이제 접하고 나서 이걸 이제 제 몸에 이제 응용을 한 거하고 병원을 이제 전립선 약을 먹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제가 만약에 이제 자연정혈요법을 하지 않고 병원의 약을 계속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계속 약을 먹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남자들은 보면은 60세부터 보통 10명 중에 5명은 전립선 관련 질환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의 그 남성 사망 원인 질환 5위에 해당됩니다. 5위가 그 전립선 암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60세 이후에 요새는 100세 시대 이러는데 120세 시대라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 90살까지만 이 장수하신다 해도
60대부터 뭐 10명 중에 5명은 이제 전립선 질환을 가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60세부터 90세까지만 산다 하더라도 30년 아닙니까? 30년. 30년을 그러면 이제 전립선 질환을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는 제가 뭐 20년 전에 한 달치 약을 주는데, 요새 뭐 병원 가면 뭐 몇 달치를 한 번에 처방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잡아서 한 3개월치 처방을 받는다 치면은 3개월에 한 번만 병원을 간다 그래도 1년이면 4번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은 40번. 60세에서 생겼다 해서 90세까지 간다 하면은, 그러면은 30년이면 120번을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120번. 세 달에 한 번씩 간다 그래도. 근데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360번을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30년 동안이면. 근데 어쨌든 3개월에 한 번씩만 한다 그래도 120번을 병원을 가야 되죠. 120번을 가는 동안에 그 인건비 120번을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121을. 물론 하루 종일 가는 건 아니지만 120번을 가는 교통비, 120번을 병원 진단을 하니까는 이제 처방전을 받으려면 처방료를 지불을 해야 되죠, 병원에. 그러면 약국 가서 이제 또 약을 이제 3개월 치면은 3개월치 약을 타야 되죠. 3개월 치면은 뭐 한 달 쳐도 뭐 몇만 원 할 건데, 3개월 치면은 뭐 얼마가 칠지 모르겠고, 3개월치 뭐 약을 만 5, 6만 원, 6, 7만 원 한다. 이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이제 지불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30년을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을 이 전립선염으로 이 통증을 어쨌든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립선염은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모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없다란 말이잖아요. 만성 전립선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완치가 안 된다는, 뭐 완치라는 게 없으니까 평생 뭐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만성 질환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자연정형요법으로 약 한 번 안 먹고, 20년 전에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약 한 번 안 먹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이건 이제 남자라면은 뭐 거의 누구나 다 걸린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악화가 되면은 전립선 암, 전 세계 남자 사망 원인 질환 중에 5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립선 암에 대한 이제 우려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립선 암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그 착한 암에 해당된답니다. 착한 암에. 근데 문제는 이게 전이가 잘 된대요. 전이가 잘 돼서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전립선염이나 이런 쪽에 저거 하신 분들은 좀 이제 주의를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될 그럴 부분이죠. 60세 넘어가면 뭐 10명 중에 5명이 이제 앓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자연정혈요법은 지금도 제가 이제 뭐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 사실을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들과 중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항운기를 바라보는 이제 남성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이 이제 이 영상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자연정혈요법이 이제 공유가 돼서 남자로서의 인생의 뭐 황혼 노년기를 살아가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뭐 고통의 짐을 좀 벗어날 수 있으면은 벗겨드리는 그런 도움이 되기를 제가 좀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전립선염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연정혈학회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자연정혈학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연정혈학회 문의하셔서 자연정혈요법 이론서를
구입을 해 보십시오. 그 책을 하나 구입해 보셔갖고 한두 시간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하시면 다 뭐 익히실 수 있으니까,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뭐 남녀 구분 없이 다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과 전립선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쨌든 저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뭐 동행을 함께 뭐 이제 인생의 여정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동행을 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좀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좋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이 영상이 굉장히 좀 남자분들한테는 소중한 그런 영상이 되니까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분들의 절선 질환에서 해방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